다음으로는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김세아 선생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건우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한국미래문화연구소 김세아라고 합니다. 우선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와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 발표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도부터 인문학 협동조합이라는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생산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생산자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나라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실태를 조사하다 보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상당한 위기가 직면했다는 것을 피부로 많이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대면 인문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오던 우리 인문 분야 협동조합들이 실질적으로 매우 직접적인 실존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했던 최근 몇 개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그 역할을 좀 강조해 주신 박건우 선생님의 연구가 제게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매우 적실하고도 뜻깊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사된 설문이지만 이런 설문을 면밀히 탐색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시면서 유의미한 결과로 실증 분석을 내주신 이 연구의 의의가 굉장히 크고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건우 선생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협동조합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통합이나 경제적 기회균 등에도 물론 기여하지만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과 우리 사회의 전체 공동체에 굉장히 이바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무형자산이라는 교육 서비스를 주요한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동일하게 국가 경제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이바지하는데요. 이제 이런 인문사회 협동조합이 이 조합원의 강의나 저술 활동을 좀 안정화하는 학문 후속대의 사회 진출 경로이기도 하면서 어떤 시민인문 교육을 주도해가는 축도로서 우리의 좀 공적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창출하는 성과가 개별 조직의 영리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 나아가 국가사회 단위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생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다음에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결과 중에 사회적 경제 성과 부문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표보다도 최소치를 기록한 협동조합과 최대치를 기록한 협동조합 간의 낙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러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조금씩 있었지만 특히 이 사회적 경제의 성과 부문에서는 가장 큰 편차가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모든 조합이 고르게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이런 선생님 동의를 분석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러한 성과지표상 낙차가 협동조합의 업종 구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일반화가 되는 문제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업처럼 무형자산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있고 혹은 제조업처럼 실물 경제를 자산하는 유형자산의 제품을 제공하는 협동조합 업종이 있을 때 이 두 업종 간의 성과 지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또한 만약에 사회적 경제 성과 부문에서 대체로 좀 낮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어떤 특정한 업종으로 하나로 묶이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협동조합의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종별로 개별화된 접근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도적 개선 사항 부분인데요. 예,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시처럼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법상의 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서 매우 기묘한 지점으로 요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런 부분은 동시에 협동조합의 우리 지원 방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정기성과 지속성을 지닌 지원책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들어맞는 사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근접한 일례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어떤 당시의 지원책이 있었어요. 서울협동제약지원센터에서 회계기장 대리 비용을 50만 원씩 조합당 지원한 일이었는데요. 이게 물론 당시에 긴급 지원 사업의 취지에 상당히 부합해서 행정 처리도 매우 신속했고 서류 제출도 아주 간소화된 방식으로 상당히 잘 된 지원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0만 원씩의 회계기장 대리 비용을 지원받은 단체가 서울시 전체 협동조합 중에 단 25곳에 그쳤고 동시에 이런 좋은 지원책이 당시에 정작 홍보가 좀 미진해서 제가 연락해본 어떤 조합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점들은 향후 우리가 정부 지원책을 내놓을 때 실질적인 어떤 운용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좀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와 가치 실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시고자 한 이런 뜻깊은 발표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과 관련한 제도 그리고 지원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운영상 지침을 우리들이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을 좀 청하게 듣는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있어서 이제 김세아 선생님의 정말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논문에 반영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뜻깊은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주신 내용이 있어가지고 사실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들이라든지 여기 협동조합들 성과를 우리가 보험에 있어서 아까 편차가 되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결과들 유추를 해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무형자산에 기반한 그런 조직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유형자산에 기반한 조직도 있을 것인데,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록마을, 이 초록마을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또 이제 물건을 팔고 있는 그런 가게들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여기 이 서베이에 포함이 된 것이랑, 또는 이제 제조, 이를테면 이제 경기도 일정 지역 내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제조 공장에 포함된 그런 기업들이 서비에 포함됐다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엔수에 따라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연구에서 지금 조금 맹점이라면 맹점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기조사된 설문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조직들이 가진 조금 맥락들, 어떤 산업에 포함된 조직들이고 어떤 산업에서 지금 이제 영위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일련의 백그라운드가 지금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통제하고 난 다음에,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분류한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회적 경제 성과라든지 또는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한 그런 규모들을 조금 비교를 한다면은 선생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유의미하게 좀 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눈여겨볼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조직들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들 조직들마다 이런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충분한 논리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적인 개선 사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도적 개선 사항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뭔가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들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집합된 목소리, 이것들을 좀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좀 거대한 조직들 안에서의 돌아가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조직들이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일련의 옴부즈만 역할을 또 수행하면서 어떤 사항이 좀 불만 사항들이고 어떻게 지금 소원소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정부에 또 건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기본법상에서 충분히 관리가 좀 못 되고 있다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다양한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을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치 못한다는 그런 또 지적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제도적인 개선 사항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실제로 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조금 소수의 집단들, 이 소수의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냥 보이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력을 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 사실 98%가 중소기업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들도 정말 이제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될 여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항과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조금 더 성과들을 창출하는데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협동조합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력을 함과 동시에 제도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그 국원에 감사드리면서 이 내용들을 제가 잘 반영을 해서 논문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